우리 지난 시간에는 판별식이라는 걸 했는데 판별식 그 전에 2차 방정식 이걸 하면서 우리 근의 공식부터 들어갔었거든. 먼저 2차식이 있어서 그 2차식을 이렇게 보자고. 2차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곱빵 A 2차식이야.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쵸? A가 0이 아닌 이런 2차식이 있는데 그 2차식에 근의 공식 그냥 짝수차 말이고 그냥 근의 공식을 구하면 얘의 근의 공식은 x는 뭐였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그냥 더해보자 이거야.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어찌 되겠어요? 얘랑 얘가 서로 지워지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보면 얘는 p 플러스 q의 꼴이고 이거는 p 빼기 q의 꼴이니까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p제곱 빼기 q제곱이 되고, 그거를 정리해주면 무엇이 나오냐면 a분의 c가 나와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근호를 씌우면 근호가 씌운 이 결과가 될 거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근호 안에 어떤 거의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거야. 즉 두 근의 차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유도하면 돼요.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유도하면 되지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두 개는 암기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제거든. 이게 오늘의 주제야.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식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근의 공식은 A랑 B랑 C가 만약 무리수야. 그럼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A, B, C가 무리수야. 그럼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였죠. A랑 B랑 C가 만약에 허수야. 그럼 근의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였어.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이 A, B, C가 어떤 수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거기서 유도가 된 식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이 근계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 A랑 B랑 C가 허수다 하더라도 항상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 두 근의 곱은 무조건 A분의 C인 거야. 하지만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잖아. 하지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또는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은 뭐다? 개수가 무리수까지만 가능하고, 이 개수가 허수가 되면 얘는 사용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 자, 아무튼 이게 근의 공식이야. 우리는 요놈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른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언어적으로 막 이런 말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의 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대.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블라블라블라블라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근계수를 항상 떠올려야 돼. 2차 방정식의 주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무조건 근계수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쓰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근계수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 근의 정의예요. 근의 정의. 근의 정의 뭐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알파를 x에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근이 알파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빵이라는 얘기야. 그게 근의 정의고,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알파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실근을 갖는다.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때 생각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실근이라는 얘기는 뭐야? 실근, 판별식이. 판별식이 어찌 돼야 실근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란 말이 있으면 서로 다르리란 말은 없으니까 판별식 빵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짝수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계수. 세 번째 근의 정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이론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풀면 오늘 푸는 거에 한 60% 정도는 풀려요. 거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왜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되고 있죠?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9-1번부터 아, 9-1번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 9-1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꼴 빵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이 있으면 뭐를 떠올리라고? 두 가지를 떠올리라고 했잖아. 첫 번째는 근계수, 두 번째는 근의 정의. 맞죠? 그래서 뭐라고 써? 1번 근계수, 2번 근의 정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다시 한번 써주면 우리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곱빵 이거의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뭐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맞죠? 그러면 이 근계수에 의하여 우리 이 식에서 이 두 놈을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인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버리면 두 근의 합은 4가 되네요.
이 두 근의 곱 그냥 A분의 C니까 A분의 C를 해버리면 마 3인 거네요. 근의 정의 이거의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해주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 3은 빵인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마 3은 빵인 거라고.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요거는 그 각각의 값들을 그냥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해볼까요?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요. 1번.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제는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거 넘기면 되잖아. 이거 넘겨서 알파 제곱 대신에 4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쓰거나 그렇게 써서 문제 풀 수도 미안해요. 문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대신에 4를 넣어주면 얘는 16. 이거 대신에 마3을 집어넣어주면 마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6. 그러니까 22가 된다. 두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역시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세제곱끼리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잖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은 거기에 있는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전부 다 통분하거나 조금만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의 꼴로 주어진 식들을 다 바꿔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연습해보면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약간 다른 문제, 다른 이론을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이제 근들의 조건들이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근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근이 다른 근보다 뭐 2가 더 크다 뭐 이런 식. 이런 어떤 근의 조건이 있다면 우린 그 두 근을 어떻게 놓고 풀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놓고 풀 것이냐. 알파 베타로 놓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문자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문자를 조금 더 줄여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두 근의 비가, 어떤 두 근의 비가 5대 3이래. 그러면 우린 두 근을 뭐라고 놓고 풀 거야? 두 근을? 근의 비가 5대 3이니까 두 근을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뭐다? 5알파랑 3알파로 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두 근의 비가 5대 3이니까 두 근을 5알파랑 3알파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럼 두 근의 합은 8알파, 두 근의 곱은 15알파 제곱, 또는 뭐 근의 정의 뭐 이런 거 써서 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 근이 다른 근보다 3이 더 크다. 한 근이 다른 근보다 3이 더 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놓고 풀 거야?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근을 뭐라고 생각하겠다?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어차피 마이너스는 안 예쁘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진 않게끔, 그러니까 한 근은 알파고 다른 근은 3이 더 크니까 알파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놓으면 역시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두 근을 당연히 뭐라고 나? 한 근은 알파면 다른 근은 3알파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이거 어떻게 놓고 풀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어줍잖은 지식을 가지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 그러면 선생님 그럼 다른 근은요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의 켤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어떤 값이 있을 때 다른 근이 그놈의 켤레근이 되려면 개수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빵에서 여기에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한 근이 얘가 되면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또는 한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2i야. 그럼 다른 근이 그 켤레 복소수가 되려면 a, b, c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나는 이 개수의 조건들은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ABC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한 근이 이거다라고 있으면 걔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근의 정의예요. 한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x에다가 1 더하기 루트 2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근계수를 이용해서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고 그럼 다른 근을 모르잖아. 그냥 k라고 놓고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좀 이해되죠 지금? 자, 이게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근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3번 박스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그걸 통해서 9-2번 기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9-2번입니다. 9-2번. 자, 첫 번째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꼴 빵이 있는데, 자, 이거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우리 방금 했다고. 이거 잘 보면 문제에서 m이 유리수란 말이 어디에도 없어. 그치? m이 유리수란 말은 없잖아. 자, 적습니다. 적어요. 뭐라고 적어? m이 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다른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없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무슨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너네 마스크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대답을 좀 해봐. 대답을 뻐끔뻐끔 대답을 좀 해봐. 알잖아, 그치? 알잖아. m이 유리수다.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되게 주의해야 돼요. 얘 푸는 방법 두 가지라고요. 근의 정의로 풀거나,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에 집어넣어서 그냥 m 구하면 된다 이거지. 아니면 다른 근을 k라고 놓고 근계수를 이용하거나. 지금 우리는 단원 자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단원을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오늘 푸는 단원의 이름이 2차 방정식의 근계수거든. 그러니까 그냥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근계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계수로 풀어보면 근계수에 의해서 한 근이 이놈이면 우리는 다른 근을 그냥 k라고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이 두 근의 합 뭐야? 1 더하기 k 더하기 루트 3이죠? 두 근의 합. 그럼 그 두 근의 합이 뭐다? 2m이다. 이 두 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k죠. 그 두 근의 곱 얼마인데요?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다고. k는 그러면 요거 즉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요. 켤레수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결국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주면은 그죠? m값 그냥 루트 3인 거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부터 되게 쉬워. 두 번째 거부터는 상황이 두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35 이꼴 빵이 두 근의 b가 5대3이래요. 그러니까 두 근 뭐라고 넣는다고요? 두 근의 b가 5대3이니까 우린 두 근을 5알파 3알파로 놓는 거죠. 그럼 어차피 두 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놈을 더한 거, 두 근의 합 8알파가 두 근의 합 뭐다? 마이너스 m이다. 이 두 근의 곱해주면 15알파 제곱이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135가 되죠? 그럼 알파 제곱은 9네요. 그래서 알파가 3이 될 수도 있고 마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m의 값 두 개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4라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똑같아. 두 근의 차가 2래요. 그럼 그 두 근을 뭐라고 나요? 두 근을 뭐라고 나? 한 놈은 알파, 한 놈은 알파 플러스 2. 됐죠? 그럼 알파랑 알파 플러스 이런 거 놓고 똑같이 근계수 써서 풀면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자, 주의할 것은 뭐야? 첫 번째 문제만 좀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만. 요 문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얘는 주의하고 나머지는 뭐 2번, 3번 정도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껌이죠, 껌. 9-3번. 9-3번. 자, 지우고. 쉽지 않아요? 지금 잘 이해되고 있지, 그치? 잘 이해되고 있죠? 복습만 철저하게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과제가 좀 적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제가 적으면 다른 문제집을 좀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혹시 문제집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문제 더 뽑아줄게요. 뽑아줄게. 숙제를 일단 밀리시면 안 되고. 9-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꼴 빵에 이거 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 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랑 B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간단하죠? 그렇죠? 일단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야. 물론 근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근의 정의랑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별 상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왜? 알파 집어넣어봤자 별로 이렇게 뭐 나올 만한 컨덕지는 없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두 근의 합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A다. 두 근의 곱 B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식에서도 똑같이 근계수를 써주면 이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개 더하면. 그게 뭐야?
마이너스 b네요. 이 두 개를 곱해요. 곱하자. 그럼 곱해주면 얘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정리하는 거죠. 그럼 걔가 두 그래고 a가 되는데, 우리는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단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니까 이놈 대신에 a를 써주면 a 빼기 2가 마이너스 b라는 식 하나 나오고, 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를 집어넣어주면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a다. 그럼 두 식을 연립해주면 a랑 b는 그냥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연립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 구하면 a랑 b가 둘 다 1인 걸 알 수 있어. 실제 구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 끝난 거야. 그러면 a랑 b에 둘 다 1을 집어넣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식이. a랑 b에 둘 다 1을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0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긴데, 우리는 이놈 너무나 중요한 그 식, 우리가 복소수 할 때 얘기했던 어떤 식 중간에 이러한 식이 나오면 항상 4개의 식을 쓰고 문제를 푼다 였었어요. 4개의 식을 쓴다 였어. 자, 첫 번째 뭐야? 근의 정의. 첫 번째 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가 이거의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빵인 거고,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도 빵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잖아, 그렇지? 누구를? 고기 같은 거 어떻게 누구를 곱하고 싶다고? 그렇지? x 플러스 1을 왜? 여기다가 x 플러스 1 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은 빵. 그러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근데 걔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 번째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알파의 그럼 6제곱이 1인 거다. 우리는 복소수로 본다면 주기가 6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거듭제곱이 1 되는 그 상황. 걔가 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인 거야? 근계수인 거라고. 그러면 근계수에 의해서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 1. 네 번째, 두 분의 곱 1. 그래서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이런 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빵,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빵, 그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 이런 놈들, 그런 식이 보이면 항상 이 4개의 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우리의 습관인 거라고. 습관. 왠지 4개의 식을 쓰고 싶어야 돼. 이제 4가지. 얘를 딱 봤을 때는 일단 4가지. 4가지는 항상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르자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 알파의 20제곱 플러스 베타의 20제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알파는 뭐라고요? 결국 6제곱이 1이니까 6제곱이 1이니까 그럼 알파의 20제곱은 뭐랑 같다? 6, 3, 18. 그러니까 쟤는 뭐랑 같은 거야? 알파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왜? 2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러면 결국 알파 20제곱은 알파 제곱이고
베타 20제곱도 베타 제곱인 거야. 물론 알파 제곱을 여기서 뭐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그냥 근계수로부터 이 두 식으로부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거 아니냐? 이제 여기를 집어넣어 버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네요. 됐죠? 됐지? 자, 이거 요식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했어. 계속 나와. 나중에 이제 고찰 방정식 가서 또 나오니까 우리 목소 쉴 때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나왔네 한 번 정도. 나중에 고찰 방정식 3차일 때 또 나옵니다. 얘는 그냥 딱 충동을 느껴야 돼요. 아, 바꾸고 싶다.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다. 라는 충동을 느끼셔야 된다. 느끼셔야 된다. 충동을 느껴야 돼. 9-4번. 9-4번. 우리 선생님이 계속 수업 끝나면 인강 코드 계속 보내주고 있다, 어머니한테. 이제 인강 봤어요? 다시 부족하면 혹시라도 앞부분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숙제하는 게 어렵다.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5단원 쪽이 되게 약한 것 같다. 그럼 5단원 다시 보면 돼요. 다시 보면 되는데, 혹시 구독 신청은 다 하셨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자꾸 보냈더니 내가 구독 신청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내가 구독 신청 이게 있더라고. 이렇게 코드 넣는 게. 그래서 동영상에 이제 구독 신청 코드를 동영상 안에다가 딱 넣어놨어. 이제는 딱 누르면 신청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제 다시 선생님 인강 다시 본다면 구독 신청 해주시고, 그래서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래도 한 달 사이에 한 50명 정도가 늘었어요. 난 지금 130명 됐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처음에는 확진자가 뭐 1명, 2명 있다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잖아, 그렇지? 나도 이제 조만간 폭발적으로 늘 것 같아. 늘 것 같은데 지금 130명 됐는데 조만간 1000명 되지 않을까? 조만간 1000명 되고 조만간 10,000명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은퇴하려고요. 은퇴해서 유튜브로 강의로 먹고 살까? 오래됐어. 아무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나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9-4번. 9-4번. 요거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다. 두 번째 문제가. 근데 그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라고 하는 놈이, 이 P라는 놈이 X제곱 더하기 4XY 플러스 4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건데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래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래요. 실제로 일단은 그럼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단 방정식에서니까 얘가 그냥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x랑 y가 둘 다 있으니까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x에 대한 1차식 개수를 봤더니 그 개수가 짝수로 묶이니까 우리는 짝수 근해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쓸 수 있고, 그럼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요거 안 해고 계산하면요 이게 다 지워져요. 4y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y 지워지고요. 그럼 상수만 1 빼기 3이니까 상수만 남아서 4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 두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루트 4는 2 그러니까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요.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방정식이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있고 0이 있는데 이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는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는 그럼 결국 x-알파 x-베타는 빵이란 얘기고 그쵸? 그럼 걔가 여기 있다. 즉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렇게씩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해서 구한 x값 그 두근이 얘랑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알파 같은 놈인 거고 이게 베타 같은 놈이니까 그 말은 뭐야? 실제 그 방정식은 즉 이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x 마이너스 알파 즉 x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빵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인수분해하라니까 빵은 지워야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야. 첫 번째 정답인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다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 두 번째 문제. 이제 Q라고 하는 식이 있어서 그 식이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y 플러스 k. 자, 이 식이 있어요. 자, 똑같이 얘를 x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순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는 같은 흐름이니까 좀 써주면 x제곱 그 다음에 2로 묶어버리면 2y 더하기 1x 그 다음에 3y제곱 플러스 8y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걔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어떤 꼴이라는 얘기야? 결국 인수분해를 했더니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마치 이런 꼴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걔가 두 1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얘기는 실제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했더니 그 근이 이런 식으로 그 x의 근이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그 근 구한 그 x의 그 값이 이렇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지만 실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쓴 게 1차식의 곱이 된 거라고. 맞죠? 그럼 여기서 구한 실제 이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구하면 그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판별식이 걔를 d라고 할게요. 판별식 그냥 d1이라고 할게. d1. 그럼 이 판별식이 어떤 꼴이 돼야 되는 거야? 근호가 없는 꼴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근호가 없는 꼴이 돼야지만 1차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근호가 있어버리면 근호 안에 y가 있단 말이죠. 즉
여기서 봐봐. 얘가 1차식이 되려면 이 근호 안의 값이 4가 됐잖아. 2의 제곱이 된 거라고. 그래야지만 즉 요 y가 사라진 뭔가의 제곱식이 돼야지만 근호가 사라지고 그러면 1차식이 된 거다라는 거죠. 개수들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이 D1 얘가 근호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요거는 뭐야? 2차식이랄 거야. 2차식. 그럼 요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다시 그것이 판별식이 또 0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식이 완전 제곱이라는 얘기는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판별식이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원리를 얘기했을 때 보통은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한 60%, 70%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왠지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한 3, 4일만 지나면 까먹어요. 그렇더라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자 3, 4일 지나면 또 까먹어. 그래서 이놈은 암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암기하면서 계속 나중에 계속 왜 그럴까 또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그냥 유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하게 100% 이해가 돼요. 왼쪽에 보면 이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라고 돼 있죠.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직접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직접 인수분해 하겠다. 뭐 그림 공식을 쓰든 직접 인수분해 하든 이 직접 인수분해 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를 알고 푸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못 외우겠다 라고 한다면 직접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1번처럼. 근데 나는 이렇게 풀기 싫다고. 그러니까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자 밑줄을 놓으세요. 이게 거기 문제에다가 두 번째 거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쓴다고요? 판별식이 빵이다 라고 써놓으라고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D1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식의 판별식을 말하는 건데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T1 뭐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절반 제곱 2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네요. 전개해주면 4y제곱에서 3y제곱 빼니까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상수는 1, 마, k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이죠. 근데 뭐라고요? 그 판별식의 판별식 즉 이거의 판별식 또 짝수네요.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4분의 D2를 구하면 뭐야? 짝수 판별식이니까 절반 제곱 4 빼기 AC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근호가 제곱식으로 빠져나가서 근호가 없는 1차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K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어. 뭘 생각해? 판별식이 0이다. 아니면 직접 인수분해 해라. 직접 인수분해 해도 정답은 나와요. 이제 피문할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요 식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을 좀 얘기했어. 어떤 걸 좀 얘기했냐면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 우리는 걔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다. 맞잖아.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거꾸로 어떤 방정식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면은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면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요, 이 작성할 때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뭔데요? 마이너스 a죠. 두 근의 곱은 b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그 2차 방정식이 누구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은 그냥 x제곱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인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요거 인수분해한 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걸 빵인 거니까 같은 식이란 말이야.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 맞잖아. 그래서 두 개의 글을 알고 있으면 새롭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더라. 그냥 그거에 관련된 이론이 8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9-5번입니다. 9-5번. 그냥 다음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타이틀이 약간 숫자가 좀 약간 이상하게 꼬여 있는데 그냥 9-5야. 자, 문제가 뭐야? 두 개의 근. 이놈과 그 다음에 얘가 두 그림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보기 싫잖아요. 왜?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얘는 5 플러스 2루트 6 나오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뭐야?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니까 그냥 요거 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따라서 얘랑 얘가 두 근의 2차 방정식은 뭐다?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 합 10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렇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 곱. 두 개 곱해주면 편의수 곱이니까 25 빼기 24 1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그죠?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뒤에 거 주제가 좀 달라지니까 뒤에 거로 넘어가 볼게요. 9-6번에 2차 방정식 x 4제곱이 x제곱 마 4x 플러스 1 이꼴 빵 이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거 두 근이 1번 그럼 2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2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런 말이 있으면 사실은 근계수의 관계랑 근의 정의를 같이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이 두 개를 더하면 두 근의 합 4고 이 두 개를 곱하면 1이고 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 빵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1은 빵
인 건 알고 있어. 이제 이걸 쓰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놈과 이놈이 두근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식이잖아요. 알파랑 베타가 두근인식은 이거야. 그럼 얘랑 얘가 두근인식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3 알파 더하기 베타죠? x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자, 두 개 곱해주면은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그리고 요거 4 알파 베타니까 5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로. 그럼 정답 나오겠네요. 첫 번째로 그냥 끝났어. 별 임팩트도 없어. 그쵸? 두 번째 문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를 봤더니 물론 얘도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더한 거 플러스 이거 두 개 곱한 거 해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식보단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더 왜 분수 보기 싫다고. 그럼 베타분의 1은 뭔데요? 베타분의 1은 뭐야? 알파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베타분의 1은 알파잖아. 그럼 차라리 이거 대신에 알파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뭔데요? 알파 제곱은 이거 넘기면 된다고.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럼 이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인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두 근이 뭐란 얘기야? 이거 두 개 더한 5알파 마이너스 1과 또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5베타 마이너스 1이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쓰고 나면 우린 그 쓴 식으로부터 뭔가의 식을 조금은 더 편하게 우린 더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인생 피곤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린 유식하니까 똑똑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남들처럼 무식하게 풀면 안 된다고. 약간 더 현명하게 풀려면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근의 정의를 두 개의 근이 있다는 말이 있으면 근계수와 근의 정의를 동시에 생각하라 이거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얘랑 얘가 두 근이 2차 방정식이니까 뭐다? x제곱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더한 거 뭐야? 5 알파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2 x 플러스 저 두 개를 곱한 거. 또 곱하면 되겠죠 그냥. 그쵸? 전개해주면 역시 얘는 근계수로부터 정답 구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냥 이제 때려 박아주면은 2차식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같은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빵이래. 방정식이 있는데 근데 이 a랑 b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거야. 문자. 그냥 문자야. 둘 다 m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야. 문자인데 이 문자가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접근하냐가 두 가지로 판단이 되거든.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두 근이 있대요. 물론 당연히 근이 두 개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에 두 근이 정수다. 두 근이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이 A와 and B가 둘 다 1차식의 문자인 경우 A와 B가 둘 다 1차식 문자가 되는 이 상황 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A는 1차야. 그런데 B가 2차의 문자야. A는 1차식인데 B는 2차식의 문자야. 이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는 형태를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암기해 두는 게 좋은데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은 만약에 한 10개 문제가 나오면 한 8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80%는 한 이 정도의 문제 유형인 거고 20%이 정도 유형이라서 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어쨌든 알아주세요. 자,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놈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부정 방정식으로 연결돼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보통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이런 꼴은 근계수로부터 부정 방정식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까지 변형해줘야 돼. 그런데 1차식이고 2차식이 되는 이런 상황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판별식이야. 어차피 두근이 정수란 얘기는 정수는 실수죠. 정수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근이 정수다 보니까 그 판별식에 나오는 그 근호 안에 있는 그 값이 어떤 꼴이다? 완전 제곱의 꼴 돼야 되는 거죠. 근호 판별식 안에 있는 그 값이 어떤 수의 제곱꼴이 돼야지만 근호가 사라지는 정수들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데 그 판별식이 뭐다? 제곱수가 되는 꼴이 돼야 되더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일단 얘는 저거는 두시면 좋은데요. 11번에 제일 끝에 11번 제일 끝에 박스에 있는 이론이에요. 제일 끝에 그죠?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거는 일단 요건 적어 두세요. 요 결과는 적어 둡니다. 지금 일단 적어 두고 요 머릿속에도 얘를 좀 약간 적어는 두세요. 제일 끝에 박스 내용의 제일 끝에 적기 싫어서 아래 거 적은 것 같은데 제일 끝에 거라고 이렇게 살짝 적어는 둡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항에서 7번. 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양의 정수래. 그죠? 두근이 양의 정수래. 두근이 정수다. 정수의 동그라미.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라고. 정수근이 있는 조건인 거야. 그치? 근데 봐봐. 1차식의 개수랑 이 상수항이 어떤 상황이냐? 1차 항의 개수와 이 상수가 둘 다 1차식 문자인 거잖아. 그죠? m에 대한 둘 다 1차식 문자라고. 이 문자가 둘 다 1차식이라고. 그럼 1차식 문자인 상황에서 근이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이용하라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고. 뭐죠? 근계수를 이용하라고.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근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m 더하기 4네요. 두근의 곱은 3 마이너스 2m이네요. 우리는 식을 연립한다는 것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거든. 그래서 m을 없애는 거야. 그럼 m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위의 식에 2배를 해서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하면 m이 사라지겠네요. 그쵸? 따라서 주어진 식은 2배를 했어요. 2배. 2개를 더해.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고, 그것은 이거의 2배랑 얘랑 더하니까 11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정방정식. 뒤에 배워요. 뒷부분에 배웁니다. 아직은 안 배웠는데 뒤에 배워. 미지수가 2개야. 알파 베타.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정수 조건, 근이 정수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항상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냐면, 이 형태가 알파 베타가 있잖아. 알파 베타. 그 말은 한쪽엔 알파가 있고 한쪽엔 베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더하기 2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2베타가 나오려면 더하기 2가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겼어? 4라는 상수가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4를 더한 거라고. 그럼 이쪽에 똑같이 4를 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네요. 아, 뭐다? 알파는 양의 정수야. 그러니까 얘 양수야. 얘도 양수야. 그럼 양수끼리 곱해서 15를 만들어야 돼. 몇 곱하기 몇이죠? 알파가 양의 정수니까 최소한 얘는 3 이상이란 말이야, 둘 다. 그럼 둘 다 3 이상의 두 양의 정수를 곱해서 15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3과 5의 곱밖에 없잖아. 뭐 5 곱하기 3도 있지만 어차피 알파 베타서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인 거니까, 아, 얘는 결국 3 곱하기 5가 됐다는 얘기고, 아, 그 말은 알파가 1, 베타가 3 이란 얘기라고. 끝났죠? 1, 3을 집어넣어주면 m은 0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요게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한 문제였어요. 9-7번 문제였어. 자, 연계지어 생각하는 거야. 이제 9-8번. 9-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가 빵이래요. 근데 걔가 두 글이 모두 정수래요. 두 글이 모두 정수래요. m도 정수인데 m의 값을 그리고 두 글을 구하는 문제였어. 아, 얘도 뭐야? 근이 정수다에 일단 동그라미 쳐놔. 근이 정수래. 근데 어떤 상황이다? x 앞의 개수가 1차식이고 상수항이 2차식인 거 아니냐. 얘는 1차랑 2차로 이루어진 거잖아.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근이 정수 조건이 있으면 뭐를 이용하라고요? 판별식을 이용하라고요. 판별식을. 그런데 근이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그 판별식의 값이 제곱수가 돼야지만 정수값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의 공식이 나온 그 일부분이 판별식인 거니까 근의 공식 그 일부에 있는 그 판별식의 그 값이 제곱수가 돼야지만 근호가 사라지는 정수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 그래서 얘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생각해 주면 m 제곱 빼기 2m제곱 마이너스 2 이놈이죠. 아,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의 공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의 공식부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의 근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고, 근데 걔가 근이 정수가 되려면 어차피 m은 정수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가 정수가 되려면 뭐라고요? 근호 안에 있는 요놈,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이놈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나는 지금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이놈이. 근데 이놈이 뭔데요? 이놈은 m제곱 빼기 2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제곱수가 되려면 뭐밖에 없다? m제곱이 1일 때밖에 없다고. 맞죠? 그럼 m제곱이 1이니까 m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m이 1일 때랑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자, m 대신에 1을 그냥 집어넣어. m에 1을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m에 1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m에 1 집어넣어주면 그냥 이거네요. 그러면 얘는 뭐야? 0과 2를 근으로 갖는 놈인 거네. 실제로 조건 만족해. m이 1이면 두구는 빵과 2야. m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그 식은 x제곱 플러스 2x는 빵 되는 거네요. 그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건 맞네.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자, 이거 외우지 않고, 상황을 외우지 않고 풀어버리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얘는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고, 난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다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다 그냥 풀어버리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이용한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풀면은 그냥 문제풀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또 틀리고 또 틀린다고. 왜?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푸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 파악하셔야 돼요. 정수근을 갖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정수근을 갖는 문제 유형은 이놈이 1차 문자일 때랑 1차, 2차 문자인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1차의 정수근은 근계수다. 1차, 2차의 정수근은 판별식으로부터 접근하면 되더라. 일반적인 이런 흐름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두 문제 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 주제네요. 이제 마지막 주제.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실근이야, 실근. 어떤 식이 실근을 가지면 일단 뭐도 생각해야 돼? 그때는 판별식도 생각해야 돼. 그냥 두 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실근 이거거든. 실근.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번.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값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양수라는 것은 부호가 있는 거잖아. 부호가 있다는 얘기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해요. 그럼 이미 얘가 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떤 놈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놈이 말이 있으면 반드시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세 개가 필요해. 조건의 개수가 세 개가 필요해. 그럼 그 세 개는 뭐냐? 첫 번째, 당연히 뭐야? 양수니까 실근인 거고,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서로 다르란 말 안 썼어. 그러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근이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겠죠? 아, 뭐다? 두근의 합은 양수다. 두근의 곱도 양수다. 그러면 조건 하나, 둘, 셋. 조건 3개를 무조건 쓰고 문제 풀면 끝이야.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근이 모두 음수래. 이런 말이 있어도 조건은 3개 필요해요. 그럼 그 3개 조건은 뭐냐? 얘랑 똑같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실근이니까 음수끼리 합은 음수죠. 그러니까 이제 두근의 합은 음수지.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양수죠. 세 조건을 만족시키면 두 근이 모두 음의 근이 될 조건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이때는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일단 두 근의 합은 몰라요. 그렇죠? 서로 다른 부호지만 서로 다른 부호를 더해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몰라. 하지만 서로 근이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겠죠. 일단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판별식은 안 써도 무방해요. 왜 안 써도 무방하냐면 두 근의 곱은 사실 뭔데요? A분의 C거든. A분의 C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야.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B제곱 빼기 4AC 이거고요.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랑 C가 서로 다른 부호인 거고 그러니까 A 곱하기 C도 음수겠죠? 음수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양수에다가 B제곱 더해봤자 양수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만 만족하게 되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얘만 만족하면 얘는 자동 결정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조건 하나만 필요해요. 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결과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의 개수도 같이 암기합니다. 조건의 개수도 같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문제가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말이 있으면 일단 조건 3개를 먼저 떠올리고 그다음에 조건 3개를 쓰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래서 조건의 개수까지 같이 암기하면서 이 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는 기본 공식인 거야. 기본 공식이니까 암기는 해야 돼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수학은 물론 암기하는 단어는 아니야. 그쵸? 수학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실제 여러분이 수능을 본다면 수능은요 수리 영역이라고요. 수리 뭐야? 수학의 이치. 수학의 이치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것은 네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라고. 그럼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식 그까이 거 뭐 유도하면 되지. 안 외웠어. 난 안 외웠거든 공식을. 왜? 안 외워도 공식을 안 외워도 수학의 이치를 나는 깨우쳤거든. 고등학교 때. 난 수학의 이치를 깨우쳤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항상 수학에 100점이 나왔어. 그냥 이치를 아니까 다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랬거든. 그래서 공식도 안 외웠어. 안 외우고 공부도 안 했어. 그냥 다 항상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100점. 그래서 1학년 때까지만 고1 때까지만 수학하고 놀았어요.
그냥 안 했거든요. 공부 안 했거든.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웬걸 그런 거 있잖아. 그 뭔가 좀 공부가 미진하면 집에서 숙제할 때 되게 잘 풀린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는 순간 능력이 좀 저하되잖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남들은 문제 풀고 있는데 나 그걸 공식을 유도하고 있던 거야. 근데 유도가 안 되는 거 있지, 이상하게. 평소에 그게 잘 되던 게 완전 망했잖아. 완전 망했잖아, 수학을. 항상 100점 나왔었는데 완전 망했어, 수능 볼 때. 근데 본고사를 또 봤거든. 그래서 난 본고사를 되게 잘 봤어. 수학 그때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야 이렇게 공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말 차근차근 공부해서 대비했거든. 그래서 본고사는 굉장히 잘 봤어. 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서울대에서 합격생의 수학 평균 점수가 합격생이 30점이래요. 100점 만점에. 우리 때 그랬거든. 우리 때 그냥 뭐 평균은 뭐 20점 정도가 되고 그냥 시험 보내는 20점이 평균이고 합격생 평균은 30점. 딱 그 정도였거든. 나 일단 다 풀긴 다 풀었어.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다 풀긴 다 풀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서울대 가긴 갔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난 그렇게 생각해. 원래 암기는 아닌 건 맞는데 그렇지만 정말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는 거. 물론 그건 맞아. 그치? 그건 맞지만 이 정도는 다 암기가 돼야 돼.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막 이렇게 구름 표시 막 하면서 외우자라고 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그때 계속 가지를 쳐 나가는 거죠.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세요. 암기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기본 문제는 2개 남았는데 둘 다 비슷한 놈이에요. 9-9번 문제는 그냥 대놓고 이거에 대한 문제야. 그냥 완전 대놓고 이 문제야. 9-9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m-1x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꼴 빵이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뭐라고요?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3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끝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뭐야, 너무 쉽잖아. 첫 번째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m-1제곱 마이너스 ac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m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상수 1 빼기 3 인수분해가 되네요. m-2 m-뿔 1이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m-1이죠. 두근의 합 이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m이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세 번째 두근의 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죠. 0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m이 3보다 작다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뭐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잖아. 그치? 그냥 두 근이니까. 그러면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이게 좀 헷갈리거든.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건 어디서 배우냐? 이미 배우긴 했었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저기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서 구할 수는 있거든. 이것을 m축이라고 한다면 일단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다? 얘가 딱 0이 될 때가 마이너스 1과
2니까 그럼 0 이상이 되려면 둘 다 양수가 되는 m이 2 이상이거나 그러면 여기겠죠? 2 이상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되는 거다. 여기네요. 배치해주면 얘는 m이 1보다 작은 거죠? 여기 1보다 작다. 이 노란색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m이 3보다 작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20과 20과 20,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세 개의 영역에 동시에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세 영역에 동시에 있는 놈은 누구야? 이놈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구나. 이게 범위인 거야. 그래서 수직선 그리면서 그 범위 구할 수 있도록 좀 연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부등식 넘어가면 이런 수직선 그리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망하니까 그럼 통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그냥 이 조건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접근해 보시고요. 9-10번 오늘의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9-10번 9-10번 이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자, 얘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꼴 빵. 자, 주어진 이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뭐야? 이거잖아. 부호가 다르다. 요거 조건 하나. 그거랑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일단 부호가 다르니까 첫 번째 무슨 조건이야?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만 쓰면 돼. 부호가 다를 때는 조건 하나만 필요하거든. 그런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뭔 말이죠?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수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끝났네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니까 이거고 넘겨주면 a가 3보다 크다는 얘기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죠? 이거고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a 마 4 곱하기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방향이 반대. 자,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a축인데 얘가 딱 0이 될 때가 마3과 4고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얘랑 얘가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고 그렇게 되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 값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 값 사이, 1번 0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 곱한 게 음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값의 사이 값 이거인 거야. 2차 부등식에서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는 작다. 그럼 이거랑 얘는 a가 3보다 크다니까 여기죠. 3보다 크다. 그러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한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잖아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게 정답이구나.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는 그냥 더 쉽죠. 부호가 다르다. 그럼 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제는 두 근의 합이 아예 0이란 얘기네요. 만족하는 A값 구하면 그냥 4가 되는 거 바로 쉽게 파악은 될 거예요.